혼자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나이 드는 것이 불안합니까? 19세기 독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선언한 철학자였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었고 결혼도 하지 않았으며 말년에는 작은 방에서 개 한 마리와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비관주의자가 72세까지 장수하며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한 철학자의 삶을 통해 현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노년의 진짜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남긴 통찰은 고령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788년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난 쇼펜하우어.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사업을 이어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쇼펜하우어의 꿈은 달랐습니다. 그는 철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22세, 그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왜 그런 쓸모없는 공부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을 바꿀 위대한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30세에 그는 자신의 주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판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책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나는 칸트 이후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기억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비평가들은 무시했습니다. 학계는 냉담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존경했던 헤겔이 당시 학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너무 다르고 너무 어두웠습니다. 32세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천재성을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배정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진정한 철학을 선택하게 하겠다는 오만함이었습니다. 결과는 헤겔의 강의실은 200명이 넘는 학생들로 가득 찼고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에는 단 5명만 왔습니다. 그것도 몇 주 지나지 않아 모두 떠났습니다. 수치심에 그는 베를린을 떠났습니다. 35세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실패였다고 결론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달랐습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라는 작은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가구도 최소한만 들였습니다. 책과 피아노 그리고 침대 하나.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라고 했습니다. 괴짜라고도 했습니다. 사회성 없는 은둔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점점 더 평온해졌습니다. 40대가 되면서 그의 얼굴에서 젊은 시절의 분노와 조급함이 사라졌습니다. 50대에 접어들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실패한 철학자가 어떻게 자유를 발견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간단한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은 끝없이 원한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젊은 시절 그 자신이 그랬습니다. 명예를 원했고 인정을 갈구했습니다. 최고의 철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헤겔을 넘어서고 싶었지만 원하면 원할수록 더 불행해졌습니다. 책이 안 팔릴 때마다 분노했었고 다른 철학자가 주목받으면 질투했습니다. 자신의 천재성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0대 중반쯤 그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다. 그는 동양 철학, 특히 불교 경전을 깊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2500년 전 석가모니가 했던 말이 자신의 철학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욕망이 고통의 원인이다. 쇼펜하우어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물질적 욕망을 줄였습니다. 이미 그는 아버지의 유산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지만 소비를 최소화했습니다. 똑같은 옷을 몇 년씩 입었고 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것을 먹었습니다. 집은 작고 간소하게 유지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다 있다. 이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다음으로 사회적 욕망을 내려놓았습니다. 파티 모임 초대를 거절하고 학계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렇게 살면 외롭지 않을까? 그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플라톤이 있었습니다. 책을 펼치면 2000년 전 철학자와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저서를 읽으며 깊은 사색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하며 음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정신들과 나는 매일 만난다. 어떻게 외로울 수 있겠는가? 50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마지막 욕망과도 싸웠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가장 어려운 것이었죠. 그의 책들은 팔리지 않았고 학계는 여전히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한가?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왜 남들도 알아야 하는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도 결국 욕망일 뿐이다. 그것을 놓아야 비로소 자유롭다. 55세쯤 그는 완전한 평화에 도달했습니다. 매일 아침 루틴으로 7시에 일어나고 커피와 간단한 빵으로 아침을 먹었으며 책상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을지 몰라도 출판되지 않을지 몰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쓰는 행위 자체가 기쁨이었으니까요. 점심은 항상 같은 식당, 잉글리셔 호프라는 곳에서 먹었고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묻지 않아도 같은 요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택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그 에너지로 생각한다. 오후 3시에는 정확히 산책을 나갔습니다. 푸들 아트만과 함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시민들은 그를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중하면서 머릿속의 철학적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책, 또는 이미 읽은 책을 다시. 그리고 피아노를 쳤습니다. 모차르트, 로시니, 베토벤 등의 음악이 그를 다른 세계로 데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밤 10시 잠자리에 들었고 이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매일 똑같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지루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단조롭다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고 싶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60세가 되던 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젊은 학자가 쇼펜하우어의 저서를 재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학술지에 찬사를 가득 담은 서평을 실었습니다. 칸트 이후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라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러 학자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출판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국 제출간 제안이 들어오면서 62세 드디어 쇼펜하우어는 유명해졌습니다. 젊은 철학자들이 그를 찾아오기도 하고 편지가 쏟아지며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인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보상받았다고, 인생이 보답했다고 느낄 거라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매우 차분했고 기쁘긴 했지만 들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이 인정을 받았다면 나를 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 나는 이미 내가 누구인지 안다. 방문객들이 늘어나자 그는 규칙을 만들었는데 특히 오전에는 절대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글쓰기 시간이니까요. 오후에만, 그것도 미리 약속한 사람만 만났습니다. 어떤 젊은 철학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유명해지셨는데 왜 여전히 혼자 사십니까? 제자들을 두시고 살롱을 열고 영향력을 행사하시면 어떻습니까? 쇼펜하우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자네는 고독과 외로움을 혼동하고 있네.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고독을 즐기고 있을 뿐이야. 무슨 차이입니까? 외로움은 함께 있고 싶은데 혼자인 상태야. 고통스럽지. 하지만 고독은 선택한 혼자이고 진정 자유롭지. 나는 혼자 있을 때 가장 나다워지네. 생각이 명료해지고 창조적이 되고 평화로워져. 실제로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한 번은 오랜 지인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설명했습니다. 미안하네. 하지만 나는 이미 약속이 있었어. 나 자신과의 약속 말일세. 또 다른 날 파티 초대장이 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명사들이 모이는 저녁 모임이었습니다. 그는 거절 편지를 보냈습니다. 감사하지만 참석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그날 저녁 베토벤과 약속이 있습니다. 물론 베토벤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베토벤의 음악을 연주할 예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면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쾌락과 오락을, 소음을 찾는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다. 하지만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다르다.
책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음악이 있고 예술이 있다. 혼자서도 무궁무진한 세계를 탐험할 수 있다. 65세가 되었을 때 한 젊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결혼하지 않으셨고 자녀도 없으시고 친구도 많지 않으신데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쇼펜하우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후회? 전혀. 결혼은 좋은 것이지만 나에게는 맞지 않았네. 나는 온전한 자유가 필요했어.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 나만의 리듬이 필요했지. 자녀가 없는 것도 후회하지 않나요? 나는 내 책들을 낳았네. 그것들이 나의 자녀야. 내가 죽은 후에도 살아있을 자녀들 말일세. 친구는요? 진정한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네. 나에게는 아트만이 있어. 그는 자신의 푸드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친구는 나를 배신하지 않아. 나의 명성에 관심 없고 나의 돈에 관심 없고 그저 나를 사랑하지.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개를 매우 아꼈습니다. 여러 마리를 키웠는데 모두 아트만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세계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산책할 때 아트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집에서는 종종 개와 대화하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도 이상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동물은 순수하다. 인간처럼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고 욕심이 적다. 때로는 동물과 함께 있는 것이 인간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평화롭다. 70세 생일날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혼자 축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70년. 생각보다 길었구나. 그는 자신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했다. 쓸데없는 걱정에, 의미 없는 분노에, 헛된 욕망에. 하지만 이제 안다. 시간은 유한하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에 대해 깊이 사색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왜일까?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롭다. 첫사랑, 첫 여행, 첫 성공. 새로운 경험은 기억에 깊이 새겨지고 그래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반복이 많아진다. 같은 일상, 비슷한 경험. 새로운 것이 적어진다. 그래서 기억도 적어지고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깨달음은 그를 각성시켰습니다. 남은 시간이 적다. 그렇다면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는 자신의 하루를 더욱 정교하게 구조화했습니다. 아침 7시에서 12시 창조의 시간. 글을 쓰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탐구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누구도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12시에서 1시 점심 식사. 천천히 의식적으로 먹었습니다. 음식의 맛을 음미했습니다. 1시에서 3시 독서와 학습. 새로운 책을 읽거나 오래된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3시에서 5시 산책.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5시에서 7시 자유시간. 피아노를 치거나 편지를 쓰거나 그냥 쉬었습니다. 7시에서 9시 저녁 식사와 여가. 신문을 읽고 가벼운 독서를 했습니다. 9시에서 10시 하루 정리. 일기를 쓰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10시에는 취침. 매일 똑같은 리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규칙적인 일과가 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해방시킨다. 나는 무엇을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시간을 어떻게 쓸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시간 낭비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의미 없는 사교, 대부분의 대화는 공허하다. 날씨 이야기, 가십, 피상적인 의견 교환. 이런 것에 나의 귀중한 시간을 쓸 수 없다. 쓸데없는 걱정.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현재를 낭비하는 것이다. 가치 없는 오락. 대부분의 오락은 시간을 죽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시간을 죽이는 것은 곧 삶을 죽이는 것이다. 대신 그는 시간을 의미 있는 것에 투자했습니다. 깊은 사색. 하루에 몇 시간씩 그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철학적 문제를, 인생의 의미를, 존재의 본질을. 진지한 독서, 가벼운 소설이 아니라 고전을, 철학을, 역사를 읽었습니다. 창조적 글쓰기. 매일 아침 새로운 통찰을 글로 옮겼습니다. 예술 감상, 음악을 깊이 있게 들었습니다. 그냥 배경음악이 아니라 온전히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71세가 되었을 때 한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시면 슬프지 않으십니까? 쇼펜하우어가 답했습니다. 슬프다고? 오히려 감사하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니까 매 순간이 소중하네. 만약 영원히 산다면 오늘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걸세. 내일 해도 되지 하면서 미루겠지. 하지만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나는 오늘을 산다. 지금을 산다. 바로 이 순간을 산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자네는 젊으니까 모를 걸세.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하니까.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을. 72세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해. 그는 여전히 매일 산책했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2시간이 아니라 1시간 반 정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고 가끔 숨이 찼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늙는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거부할 수 없다. 대신 그는 더욱 건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식사를 더 절제했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만 먹었습니다. 과식을 피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든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몸이 받아들이는 것만 먹어야 한다. 몸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수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밤 10시면 어김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수면은 치유다. 몸과 마음을 회복시킨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회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 걱정, 불안, 분노는 몸을 병들게 한다. 실제로 젊은 시절의 쇼펜하우어는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작은 소음에도 화를 냈고 이웃과도 자주 다퉜습니다. 한 번은 하녀를 계단에서 밀쳐 다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평온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에 화가 났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세상의 불공정에,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회에. 하지만 이제는 그저 미소 짓게 된다. 원래 세상이 그런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인다. 화를 내봤자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내 건강만 해칠 뿐이다. 어느 날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파티가 열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경찰을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창문을 닫고 피아노를 쳤습니다. 소음으로 그들과 싸우는 대신 음악으로 소음을 이긴다. 1860년 여름 쇼펜하우어는 가슴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심장이 약해졌다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생활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산책했고 여전히 글을 썼고 여전히 피아노를 쳤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한 살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움츠러들지 않을 것이다. 한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만약 얼마 남지 않았다면 후회되는 것은 없으십니까? 쇼펜하우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후회? 물론 있지. 젊었을 때 너무 많은 시간을 화내는 데 썼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헛된 욕망에 낭비했다. 더 일찍 평화를 찾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네. 그 모든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어둠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빛의 가치를 알지 못했을 것이네. 1860년 9월 21일 아침. 쇼펜하우어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맑은 날씨였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신문을 펼치고 세상의 소식들을 읽었습니다. 전쟁, 정치, 경제. 여전히 세상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신문을 다 읽고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아트만이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부드럽게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은 친구야.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고통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잠드는 것처럼. 72세. 쇼펜하우어의 삶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책들은 그가 죽은 후 더욱 널리 읽혔습니다. 니체, 프로이트, 융, 비트겐슈타인. 20세기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모두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가 평생 추구했던 인정, 그것은 그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왔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 평생 사색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존재할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이 말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또한 동양 철학에서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변화로 본다. 개별적인 의식은 사라지지만 더 큰 전체는 계속된다.
우리는 파도와 같다. 파도는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생명의 근원은 계속된다. 이것은 그에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큰 전체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한 그는 죽음을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봤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욕망은 끝이 없고 만족은 일시적이며 고통은 지속적이다. 그렇다면 죽음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환영할 것이다. 이것은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는 위로였습니다. 50대에 그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그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시켰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죽음을 의식할 때 비로소 삶이 소중해진다. 60대에는 더 나아갔습니다. 죽음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이란 죽음을 위한 준비다. 평생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기 며칠 전 한 친구가 방문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나는 곧 떠날 것 같네. 두렵지 않으십니까? 전혀. 나는 준비되었네. 할 일을 다 했어. 쓰고 싶었던 것을 썼고 생각하고 싶었던 것을 생각했고 살고 싶었던 대로 살았어. 후회는 없으십니까? 물론 있지. 하지만 그것도 삶의 일부야. 완벽한 삶은 없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했느냐는 것이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쇼펜하우어가 미소 지었습니다. 모르네.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괜찮아. 태어나기 전 무한한 시간 동안 나는 존재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죽음이 고통스러울까? 아니지.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일 걸세. 없어지는 것은 고통스럽지 않아. 고통스러운 것은 존재야. 죽음은 이 고통의 끝이지.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잘 살았다면 잘 죽을 수 있네. 의미 있게 살았다면 평온하게 떠날 수 있어. 현재 쇼펜하우어가 떠난 지 16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찰은 오늘날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긴 노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을 두려워합니다. 쇠퇴의 시기, 상실의 시기, 외로움의 시기.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 왜일까요? 첫째, 욕망이 줄어듭니다. 젊음은 욕망의 시기다. 사랑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인정을 원한다. 끝이 없다. 그래서 불안하고 조급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욕망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이다. 둘째, 환상이 사라집니다. 젊음은 환상 속에 산다. 삶이 아름답다고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살아보면 안다. 삶은 복잡하고 불공정하고 때로는 잔인하다는 것을. 이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적이다.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을 쫓지 않아도 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중요해 보인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안다. 건강, 평온, 의미 있는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평화.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이다. 넷째, 경험이 쌓입니다. 젊은이는 규칙을 배우지만 노인은 예외를 안다. 인생은 교과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것은 경험으로만 배울 수 있다. 다섯째, 시간의 가치를 압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매 순간이 소중해진다. 쇼펜하우어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젊은 시절 그는 불행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세상과 싸웠고 자신과도 싸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욕망을 내려놓았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년 20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인생의 후반부만 살고 싶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노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쇠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상실이 아니라 정제입니다.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젊음이 봄이라면 노년은 가을입니다.
봄의 화려함은 없지만 가을의 풍요로움과 깊이가 있습니다. 행복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적게 원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남은 시간이 적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래야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건강을 돌보세요.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지는 마세요. 나이가 들면 몸은 약해집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죽음은 적이 아니라 긴 여행 끝에 당신을 집으로 데려가는 친구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 쇼펜하우어가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이 그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많은 책, 낡은 피아노, 간소한 가구,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적게 원하라. 깊이 생각하라. 평온하게 살아라. 이것이 행복한 노년의 비밀이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빨리 성공하려 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늘 불안해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도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늙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사회적 역할을 잃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남을까요? 외부에서 행복을 찾았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을 가꾸었다면 모든 것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처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에서 가장 비관적인 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행복하게 늙는 법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삶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고 상실이 있고 결국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욕망을 줄이고 내면을 가꾸고 고독을 즐기고 죽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집니다. 노년은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증명할 것도 없고 쫓아야 할 욕망도 줄어들고 시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다. 언젠가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나는 잘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 이제 편히 쉴 수 있다고. 적게 원하고 깊이 생각하며 평온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마음 편한 노년의 비밀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